안녕하세요, 올리에더부터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거 버디를 바꾸고 있어요. 이거 에반게리온 한정판 프레임입니다. 한정판 프레임인데 이거를 한정판이어서 그냥 제가 조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려고 프레임 제가 이제 제거 버디에서 부품 싹 옮겨가지고 이 프레임 색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근데 버디 자전거로 무게를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게를 경량화할 수 없는 이유는 프레임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프레임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이게 경량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측정을 해볼게요. 프레임을 분리했을 때 제가 궁금해가지고 무게를 측정해봤거든요. 근데 프레임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버디 이렇게 측정하면 안 되나? 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얘가 프레임, 포크, 핸들바까지 있는 상태예요. 핸들 포스트까지 프레임, 포크, 핸들 포스트, 그 다음에 샷까지 있는 무게입니다. 핸들 포스트가 좀 무겁긴 한데 이거를 측정해 볼게요. 잘 안되네. 네. 4.29kg입니다. 지금 프레임, 포크, 지금 비비 포함이에요. 프레임, 앞에 포크, 그 다음에 이거 핸들 포스트하고 비비까지는 장착해놨습니다. 비비까지는 장착해놨고 샥 포함이고 시트 클램프 포함이고 앞샥도 포함이고요. 이 상태가 4.29kg예요. 뭐 말도 안 되는 무게죠. 확실히 접이식 자전거라서 강성을 조금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프레임이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엄청 두껍습니다. 안에 이렇게 제가 이제 분해하면서 보면은 이 튜빙 자체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디 자전거로 제가 이제 조금 경량화 한다고 제가 튜닝을 했을 때 나온 무게가 거의 9kg거든요. 8.9kg 정도까지는 나왔어요. 8.9kg까지 나왔는데 그 이하로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프레임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로드나 MTB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무게가 1kg도 안 나가요. 1kg도 안 나가는데 제가 이거 버디 프레임만 측정해 봤거든요. 샥 제외하고 이 프레임만 측정했을 때 거의 2kg가 넘어갑니다. 프레임만. 그리고 앞에 포크가 거의 1kg예요. 995g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 첨부할 건데 그렇게 프레임이 무거워요. 보통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700g에서 800g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포크도 한 400g에서 500g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는 프레임, 포크 합쳐도 1.5kg가 안 넘어가요. 1.5kg 정도. 무거운 프레임 기준으로 한 1.5kg 정도 나가는데 버디는 지금 프레임, 포크, 이거 포스트까지 해가지고 무게가 4.3kg예요. 4.3kg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품을 가벼운 걸 쓴다 해도 이 버디 자체 프레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경량화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 이제 버디가 10년에 한 번씩 그 한정판으로 티타늄 버디를 만들거든요. 티타늄 버디가 나오는데 그 티타늄 프레임은 진짜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엄청 그거를 구하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는 2029년도에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년도에 버디 티탄 버디가 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10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진짜 희귀한 프레임인데 이제 10년 뒤에 나오니까 29년도에 예상하고 있거든요. 29년도에 버디 티탄 프레임이 아니라 완성차가 들어올 거예요. 이제 한정판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그때도 많이 들어오진 않겠죠. 근데 진짜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미리 그걸 예약을 걸어놓고 지금 기다려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남았거든요. 5년 전에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5년간 기다렸다가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디 티타늄은 진짜 무게를 엄청 가볍게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 자체 무게가 워낙 이것보다 알루미늄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그렇게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립을 하려고 해요. 이제 최대한 이제 경량 파츠를 써가지고 무게를 줄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프레임하고 포크 이런 부품들이 워낙
메인 부품, 메인 차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주변 아무리 뭐 컴포넌트나 이런 걸 가볍게 쓴다 해도 무게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거 에반게리온 버디 조립하고 있습니다. 에반게리온 버디 조립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버디 자체 프레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핸들바예요. 핸들바에서 이것도 그래도 가벼운 핸들바입니다. 컨트롤텍 그 미니벨로용 핸들바인데 이제 길이가 600짜리예요. 600짜리인데 얘가 무게가 조금, 얘가 기존 순정보다는 가볍습니다. 기존 순정보다는 가벼운데 131g이에요. 131g이죠. 네. 핸들바 131g이고 이번에 다리모 핸들바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다리모 달라고. 네, 다리모 핸들바예요. 커스텀으로 주문했어요. 600mm짜리 이제 미니벨로에다 달라고 길이는 600mm로 하고 다리모 핸들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시트포스트랑 같이 주문했거든요. 시트포스트랑 같이 주문했는데 다리모 얘네도 미니벨로용 시트포스트를 안 만들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니벨로용 시트포스트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다리모 제품들은 그 핸들바는 그러진 않은데 이제 시트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램프 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트포스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클램프 존이라고 해서 이 클램프를 물릴 수 있는 구간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모 제품들은. 근데 구간을 이만큼만 잡아놨어요. 그 클램프 존 구간을. 그러니까 이제 그 외의 곳에다가 이 시트포스트를, 그러니까 접이식 자전거는 얘를 집어넣고 조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리모는 클램프 존을 이만큼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만 시트포스트 클램프를 물려야 돼요. 이거를 잠글 때 이만큼만 잠궈야 되는데 이거를 안장을 내린 상태에서 접었을 때는 내린 다음에 얘를 조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깨져버린다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가지고 그 클램프 존을 이제 아예 그냥 전체로 클램프 존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지긴 할 건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접이식은 당연히 그게 클램프 존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데 그 클램프 존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리모 그때 핸들바랑 같이 왔는데 그래서 시트포스트는 다시 보냈어요. 다시 보강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보냈고 지금 시트포스트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리모 600mm짜리 핸드메이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초경량 파츠를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근데 막 엄청 버라이어티하게 가볍진 않아요. 얘 측정해봤는데 얘가 109g입니다. 109g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컨트롤 덱이 131g이었죠. 뭐 20g 정도 가벼워지겠네요. 20g 정도. 20g 정도 가벼워지는데 가격은 한 3배가 비쌉니다. 얘가 131g이잖아요. 131g이고 이 다리모 핸들바는 109g입니다. 109g이에요. 20g 정도 가벼워지겠네요. 그래도 20g 줄이려고 이제 다리모 핸들바를 장착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장착해야죠. 이제 브레이크 작업 다 했습니다. 선 연결했어요. 브레이크는 XTR이고 뭐 기존에 쓰던 거예요. XTR 브레이크고 이제 인터널이어서 이제 프레임 옮길 때는 어차피 이 선을 빼야 되니까 뺐다가 이제 다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인터널이라서. 그래가지고 선을 빼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여기다 프레임에다 집어넣고 이쪽 또 저 리어에서부터 안쪽까지 해서 선을 집어넣어야 돼요. 선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다 작업했습니다. 이제 블리딩하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과연 몇 킬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뒤에 폴딩 롤러도 떼버렸어요. 폴딩 롤러도 떼버렸어. 원래 폴딩 롤러를 달았었어요. 폴딩 롤러를 달았었는데 어차피 뭐 접을 일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떼버렸습니다. 그게 무게가 꽤 나가가지고 그게 리디아 거 가벼운 거여도 달아보니까 270g 정도 나가더라고요. 무게가. 와, 270g이면 다른 데서 270g 빼려면은 돈을 엄청 써야 되는데 차라리 그걸 안 쓰는 게 낫죠. 어차피 폴딩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 폴딩 롤러는 떼버렸습니다. 폴딩 롤러는 떼버리고 그냥 딱 버디 그 자체에 지금 그걸로만 지금 세팅을 했어요. 어차피 이제 탈 때 뭐 접을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일반 뭐 로드나 MTB 탄다 생각하고 타면 되죠. 뭐 기대놓고 벽에다 기대놓고 이렇게 타려고 합니다. 이제 접을 때 조금 불편하긴 한데 뭐 크게 뭐 숙달 되면은 뭐 크게 접을 때 뭐 그게 없어도 뭐
잘 접을 수 있어요. 잘 접을 수 있어가지고 폴딩 롤러는 떼버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폴딩 롤러가 있으면은 편하긴 해요. 접을 때 편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접고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폴딩 롤러에 이제 롤러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은 상태에서도 얘를 이렇게 끌고 다니긴 편한데, 뭐 그냥 뭐 가볍게 세팅하고 그냥 접고 들고 다니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블리딩 합니다. 블리딩. 버디 에반게리온 프레임 교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프레임 교체 작업이 완료됐어요. 브레이크도 블리딩 다 했고요. 브레이크도 블리딩 다 했고, XTR 브레이크예요. 블리딩 다 했고 다리모 핸들바를 바꿨습니다. 다리모 핸들바를 바꿨어요. 이제 시트 포스트만 다리모가 오면 되는데, 이제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이제 더 이상 무게를 줄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디도 티타늄 프레임이 한정판으로 나오긴 해요. 에디션 모델로.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버디 티타늄 프레임을 정말 가지고 싶은데, 그게 10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19년도에 그 버디 티타늄 프레임이 나왔었어요. 버디 티타늄이 나왔었고, 에디션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단 10대밖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사기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이제 10년 후면은 이제 2029년도에 버디 티타늄 버디가 에디션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한번 노려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지금 뭐 제가 뭐 그냥 어디 다른 샵에 가서라도 예약을 벌써 한 6년 남았죠. 지금이 이제 24년도니까 24년도 다 됐죠. 내일 모레면 24년도니까 24년도고, 이제 29년도에 나오면 5년이 남았죠. 5년 전에 미리 티타늄 버디를 예약을 걸어 놓고, 그게 들어오면 그때 살까도 생각 중입니다. 티타늄 버디. 진짜 티타늄 버디는 가벼워요. 무게도 가볍고, 진짜 올 티타늄 색이어서 진짜 이쁩니다. 진짜 레어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 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버디 동호회 가보시면, 버디 동호회 들어가면 그 버디 티타늄 버디 타시는 분도 있고, 그 버디 익스페디션 캠핑 가면은 그 티타늄 버디 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거는 무게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스트 같은 것도 지금 이 포스트가 엄청 무거워요. 이 포스트가 엄청 무겁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그 프레임이 너무 무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무게를 줄인다고 줄여봤습니다. 뭐 여기서 뭐 진짜 극한으로 더 줄일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배로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더 줄일 수 있는 거는 이제 크랭크 있잖아요. 클라바툴라 그 크랭크로 바꾸고, 막 체인링 막 카본티 막 이런 거 카본 체인링으로 바꾸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무게를 여기서도 더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막 그렇게 막 극단적인 것보다 스램 레드셋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레드셋을 좋아하고, 이 레드 크랭크도 생각보다 가벼워요. 이 레드 크랭크도 생각보다 가벼워서 저는 레드를 쓰고 에어로 크랭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드 구동계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내년에는 저 이제 미니벨로 타고 대회 나가려고 하거든요. 이 버디 타고 이제 뭐 그란폰도 막 이런 거 대회에 나가 보려고 하거든요. 내년에는 약간 좀 그냥 로드 타고 가는 것보다 미니벨로 타고 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내년 대회는 뭐 이것저것 다 타고 나가긴 할 것 같은데, 뭐 버디도 타고 로드도 타고 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미니벨로 타고 대회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체인링도 지금 앞에가 48T예요 48T인데 48T로 로드 뒤에서 핏발라면 힘들 것 같아서 앞에 체인링 52T로 바꾸고, 뒤에 스프라켓을 지금 10에 28T거든요 근데 저거를 10에 33T로 바꿔서 이제 그렇게 싱글로 세팅하면은 그란폰도 대회도 버디 타고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게를 달아봐야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검은색 버디였을 때는 폴딩 롤러 달고 9kg 정도 됐어요. 페달 제외하고 페달 포함해서 8.9kg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8.9kg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얘는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지금 자전거 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무거워요. 근데 이제 그때는 폴딩 롤러가 달려 있었거든요. 폴딩 롤러가 달려 있었는데, 얘는 지금 폴딩 롤러를 제거를 했으니까 무게가 거기서 좀 빠지겠죠. 지금 실측하고 있습니다. 8.7kg 나왔습니다. 8.73kg. 가볍게 나왔어요. 8kg대 나왔습니다. 8kg대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거 시트포스트 주문한 다리모 시트포스트로 오면은 뭐 많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요. 진짜 100g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다리모 시트포스트로 교체를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물통 케이지도 그러니까는 대회 나가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물통 케이지 정도는 달려 있어야죠. 뭐 아무것도 안 달았는데
지금 뭐 액세서리로는 가민 마운트, 기본 가민 마운트 달고 뒤에 이제 바리아 715 마운트예요. 715 안장 레일 마운트 아크로 안장 레일 마운트 써가지고 715 마운트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으로 물통 케이지는 달았어요. 물통 케이지 마운트랑 물통 케이지 달았는데, 물통 케이지도 처음에 기존에 쓰던 거 이제 캐논데일 카본 물통 케이지 썼었거든요. 근데 걔가 25g 정도 나가고 더 가벼운 물통 케이지로 바꿨습니다. 얘는 볼트 포함해서 지금 가장 가벼운 물통 케이지죠. 토픽 패자. 쟤는 10 볼트 포함 12g입니다. 12g. 물통 케이지에서도 거의 절반을 무게를 줄였죠. 그리고 이제 페달은 이제 로드 클릿보다는 저는 MTB 클릿이 더 편해서 MTB 에그비터 클릿 페달 달았어요. 이게 제일 가벼운 페달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휠셋은 선코드 카본 휠셋이고, 구동계는 전부 이제 레드 무선 구동계입니다. 무선 구동계고, 브레이크는 시마노 XTR, 그리고 브레이크 로터는 센터락, 그리고 샥은 이제 리디아 카본 샥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포스트도 높이 조절되는 거, 원래 버디 R은 높이 조절되는 거잖아요. 높이 조절되는 건데 높이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높이 조절 말고 이제 고정형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고정형이 그 높이 조절형 스템보다 높이 조절 헤드 포스트보다 고정형이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높이 조절형을 최대한 낮췄을 때 높이와 이 고정 포스트, 그냥 고정 포스트 높이가, 이 고정 포스트가 조금 더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투적으로 타려고 조금 더 낮은 이 고정 포스트로 바꿨어요. 무게도 많이 줄어들고, 여기서 무게도 꽤 줄어듭니다. 높이 조절하는 거랑 고정 포스터랑 이제 무게가 좀 많이 줄어들고, 조금 아쉬운 거는 얘가 고정 포스트는 19도예요. 버디 아래 순정이 21도거든요. 이 스템 각도가.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나옵니다. 이게 핸들이 앞으로 더 나오는데, 얘는 이제 고정형은 19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약 2도 정도 뒤로 가 있는데, 이제 버디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핸들이 앞으로 더 21도로 더 가 있으니까 얘 안장하고 핸들하고 거리가 조금 더 멉니다. 근데 얘는 이제 19도짜리라서 이제 R 순정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핸들바가. 근데 저는 솔직히 22도 이상 앞으로 더 뻗은 거를 쓰고 싶더라고요. 이제 거리를 더 키우고 싶어요. 조금 저한테는 좀 탑 튜브가 좀 작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안장도 조금 뒤로 빼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차라리 스템이 앞으로 조금 더 나갔으면은 더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탈 버디 무게는 8.73kg입니다.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극한으로 진짜 가벼운 무게, 막 로터, 아시마 로터 달고, 그리고 또 뭐야, 막 클라바큘라 막 크랭크에 카본티 체인링 막 그런 거 달고, 안장도 있잖아요. 막 풀카본 안장, 막 셀레 이탈리아 뭐 C63 뭐 그런 거, C63 그런 거 달면은 안장에서도 거의 반절 무게가 줄어들어요. 60g 정도 무게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타이어 튜브도 제일 가벼운 거 넣어져 있고, 딱 지금 이 무게가 버디로 제일 가볍게 세팅할 수 있는 무게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티타늄 버디, 뭐 한정판 버디가 아닌 이상 버디 R 버전으로 부품 뭐 거의 끝판왕이에요. 최상급 부품 써가지고 줄일 수 있는 무게는 딱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클라바큘라 뭐 크랭크 바꾸고 진짜 안장 뭐 풀카본 안장으로 바꾸면은 8.5kg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8.5kg까지도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5kg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프레임으로 그게 한계일 것 같아요. 티타늄 프레임이 아닌 이상 이 버디 순정 프레임으로는 이게 이제 무게 제일 줄일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8.73kg예요. 버디. 그래도 가볍죠. 기존 순정이 11kg 정도 돼요. 11kg. 뭐 페달 달고 뭐 이것저것 그냥 조금만 달아도 그냥 11kg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버디 R 기준으로. 뭐 스펙상 10.9kg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페달 달고 이것저것 다르면 거의 11kg가 넘어갑니다. 11kg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진짜 무게를 많이 줄였어요. 진짜 무게를 많이 줄여가지고 버디 이제 폴딩 바이크 8.7kg가 나왔습니다. 8.73kg. 근데 솔직히 MTB가 더 가벼워요. 제가 봤을 때는 MTB 프레임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엘파마 K사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700몇 g밖에 안 나가잖아요. 700몇 g에 포크도 진짜 가볍단 말이에요. 락샥 시드 월드컵 쓰면 1.3kg예요. 그래서 프레임하고 포크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2kg 조금 넘어갈 거거든요. 2kg가 조금 넘어가는데, 얘는 프레임하고 포크가 뭐 거의 4몇 kg니까 4kg가 넘어갑니다. 거의 포스트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거의 뭐 2배가 무거운 거죠. 프레임하고 포크에서. 그러니까는 무게를, 예를 들면은 무게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프레임하고 포크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부품을 뭐 아무리 가벼운 걸 써도 제가 봤을 때는 8.73kg가 딱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디로 무게 줄일 수 없는 이유.
이제 브롬톤은 기존 브롬톤 T라인도 있는데 이제 T라인 가볍잖아요. T라인 가벼운데 걔는 7kg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티타늄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일반 브롬톤은 스틸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스틸 프레임으로는 무게를 다른 부품을 암만 가벼운 걸 써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브롬톤에서 이제 초경량 모델로 만든 게 이제 T라인이잖아요. 이제 아예 전체자 프레임을 전체 다 티타늄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무게가 7kg대까지 줄어들죠. 그러니까 버디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티타늄 에디션을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된다면은 버디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kg대까지 티타늄 프레임이라면 7kg대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kg대 버디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티타늄 프레임을. 티타늄 프레임으로 한다면. 그래서 정말 그게 저도 정말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그 자전거 중 하나예요. 버디 티타늄 버전. 버디 티타늄 버전이 나오면 저도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뭐 다른 샵에다 예약을 걸든 뭐 그래가지고 뭐 제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근데 이제 지방 쪽은 거의 저도 최고 그 A등급이 그 브롬톤 A등급이 아닌 샵이어서 A등급 아니면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A등급도 정말 큰 데만 한두 대 들어갈 것 같고 버디 티타늄 에디션은 정말 구하기가 힘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지고 싶은 건데 자전거인데 나중에 29년도에 정말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버디 티타늄. 그거 하면은 정말 가벼운 미니벨로 버디 초경량 버디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번 버디가 더 이상 무게를 줄일 수 없는 이유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바꿨어요. 이제 한정판 에반게리온으로 바꿨습니다. 색깔이 좀 애매하죠. 색깔이.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할까,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색깔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색깔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받기는 했는데 인기가 없으니까 안 팔렸겠죠. 이게 인기가 있었으면은 뭐 바로 팔렸을 텐데 인기가 없다 보니까 바로 안 팔려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정판이잖아요. 얘도 한정판이고 이제 뭐 많이 돌아다니는 색상이 아니니까 저도 그냥 한정판으로 하나 갖고 싶어서 버디 이거 에반게리온 프레임으로 제 거 프레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꾸며봤습니다. 이번 버디 무게를 줄일 수 없는 이유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내년에 시즌 준비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 버디 타고 대회 아마 나갈 거예요. 그란폰도 웬만하면 이 버디 타고 그란폰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대회 때 보면 인사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